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제일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였죠. 맞아요. 이제 그 전에 먼저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조선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이나 됐었을까요? 조선 시대요? 아니 그래도 못해도 한 48.9세? 뭐 이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저는 그래도 한 65세? 아니야. 예전에는 병원도 없고 왜 그랬으니까 42세.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좀 더 쓰셔. 43세 가겠습니다. 네. 많이 근접합니다. 43세. 아, 그래요? 네. 오,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네. 평균 수명이 33.7세에 불과했대요. 33.7세요? 네. 그렇게나 짧아요? 그럼 저희 네. 넷은 다 살아남을 지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건데. 두 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갑이라는 게 있었겠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기름이 많이 쌓여서 막혀서 돌아가시기보다는 네. 먹는 것보다는 움직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쉬운 말로 뼈골 빠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충격적으로 수명이 지금에 비해서 너무 짧았네요. 네. 그러게요. 예. 그런 반면에 요즘은 어떤가요? 수명이 약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훨씬 늘었죠. 네, 그래서 현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4조 원을 돌파했고 1인당 노인 진료비는 연평균 진료비의 2.5배를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수명은 늘어난 게 확실한데 네. 안타깝게도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로 노년을 병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안타까워라. 예. 근데 병원을 자주 가더라도 그래도 좀 오래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싶거든요. 네가 아직 어리구나, 얘. 이게 5, 60대만 되더라도 몸이 자꾸 아프니까 그렇게 아프고 100세까지 사는 거 전 정말 싫어요. 저도 네. 공감합니다. 그죠? 요즘에 이제 재수 없으면 100세 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20세래요. 뭐 휠체어에 앉아 계시거나 기저귀 차고 이렇게 지내는 노후로 생각해 보면은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봐 겁이 나요. 맞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이 노화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네. 사실은 비만과 마찬가지로 노화도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어요. 노화를. 노화를 질병으로. 그래서 노화도 예방하고 관리하면 나아질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을 보더라도 관리 잘한 애는 50대지만 40대 쪽으로 더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머 어떤 친구는 깜짝 놀래요. 저 60대예요. 훨씬 언니 같은. 내 친구들은 내가 말을 못 놓겠다니까. 그러니까 액면가가 그렇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요. 보이죠.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민등록상의 시간적 나이는 같더라도 사람마다 신체 나이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가속 노화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가 가속 노화예요? 네. 가속 노화라는 거는 우리 몸이 급속도로 늙는다는 거이고 네. 보통 이제 1년면 1년 정도 늙어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 2배, 3배 이렇게 늙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신체 나이가 가속 노화로 인해서 실제 나이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네. 결국 건강한 노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3년 전에 환자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5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당시 환자분께서 병원을 찾은 이유는 국가검진을 했는데 원래 없었던 고혈압하고 전당뇨 이거를 진단받게 되셨던 거예요. 네. 다른 문제는 없었었기 때문에 우선은 혈압과 관련해서 약을 처방받아 가셨어요. 네. 환자분은 약도 잘 드셨고요. 나름대로 관리도 잘 하셔서 혈압이나 혈당 수치 이런 게 잘 잡혔어요. 그때 외래에 오셨는데 제가 얼굴을 딱 본 순간 이분 뭐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지? 급격하게 노화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 8개월인데? 그러니까요. 8개월. 네. 저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흰머리도 많이 생기시기도 했지만 네. 얼굴에 탄력도 떨어지고 흔히들 이렇게 얼굴이 좀 내려앉는 것 같다 그럴까요? 처진 느낌이에요. 네.
아니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화의 현상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50대가 넘으신 분이라면 이게 당연한 수순으로 이렇게 나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런 변화를 아주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네. 적어도 75세 이상이에요. 아 그렇게 확 변하는 건? 네. 얼굴이라는 게 혈액을 올리기가 어려운 장기가 얼굴이거든요. 네. 더 위험한 건 몸속의 변화인데요. 네. 노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3대 질환을 들 수 있거든요. 네. 사망 원인 1위인 암하고 네, 또 심혈관 질환이 있죠. 네. 그리고 가장 좀 힘들어하신 치매가 있죠. 네. 맞아요. 65세 이상이 되면 암 위험은 그 이전에 비해서 10배 정도 증가하고 치매는 약 11.5배, 심혈관 질환은 3에서 7배 정도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속 노화는 사실은 이런 질병을 순식간에 얻게 할 수도 있어서요. 네. 피부 노화나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몸 전체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환자분은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예. 네, 아무래도 질병이 의심되는 순간이었어서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8개월 만에 다양한 검사를 다시 했어요. 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진은요.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가 있는 게 동맥과 정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그 두께가 경동맥 혈관벽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혈전이 생긴 거를 의미해요. 보여요. 예. 그렇구나. 흔히들 피떡이라 그러는 그런 거죠. 네. 두 번째 사진은 복부 내장 지방 CT 사진인데요. 네. 그중에서 초록색 영역이 내장 지방을 의미하고요. 네. 바깥쪽에 까만 선 바로 안쪽 초록색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은 흔히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분은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는 거에 해당해요. 네. 네,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있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 수치의 40배 이상을 뭐 어디가 안 좋긴 안 좋은 건데. 너무 심각하신데?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을 해봤어요. 마라톤 나가셨나요? 갑자기 왜 이렇게 힘이 드셨대요? 이제 알고 보니까 환자분 따님께서 손주를 낳으셨대요. 네네. 네. 따님의 집까지 가서 아. 아기를 보고 그다음 다시 집에 또 오셔서 오고 매일 반복하신 거예요? 이런 거를 주 5일을 반복하시고 계시고 다 키워놨던 애를 이제 다시 한번 또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체력적으로 또 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알죠, 알죠. 그러니까.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손주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좀 마땅치 않으셨고요. 또 아무래도 잠도 충분히 못 주무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밖에 외출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우울한 마음도 많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손주를 보지 말고 건강 관리에 전념해라. 아, 근데 피부친데 어떻게 내가 안 봐주냐고 건강에 좀 더 신경 쓰겠다고 하시고 그 뒤로는 병원을 안 오셨었어요. 안 오셨어요. 이 환자분도 2년쯤 지나서 다시 오셨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었는데 네. 역시나 검사 결과에서 콧박 기능 수치가 30% 이상 감소해서 급성으로 심장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상태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분 계속 손주를 봐주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식단도 신경 쓰고 운동도 다 했는데 네.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요? 아,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분?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하시면은 좋아져서 오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지신 거예요? 음주나 흡연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니면 폭식을 하셔서 살이 찌셨나요? 폭식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나요? 체중은 오히려 대폭 줄어들었어요. 오. 비만한 사람들이 체중이 줄 때 체중이 줄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일상이에요. 네, 맞아요. 네. 예. 네, 환자는 체중이 줄면서 기분이 점점 더 나빠지고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잘 못 견디는 그런 감정 상태가 됐다고 했어요. 희한하다. 저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3에서 6개월 사이에 5% 이상 감소하면은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고 여기는데 환자는 이제 자신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 거죠. 네. 네,
정리해보자면 네. 약 2년간 체중이 줄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과민해지고 소화도 좀 잘 안 되면서 만성적인 통증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사실 가속노화 증상인데 네.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셨던 거죠.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또 들어보니까 무서운 게 가속 노화의 신호들이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네요. 우리가 인지하지 맞아요. 못했던 신경 거예요. 쓴다고 생각하니까. 무지한 거지.